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공세로 2,400선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이틀째 팔자에 나선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생산성 둔화 속도가 그리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 둔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계좌 150만 개를 개설하며 시중은행을 경악하게 한 카카오뱅크를 기폭제로 정체됐던 은행권 IT 시스템 도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발주됐거나 예정인 금융권 IT 사업 규모만 해도 이미 3,500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디램 가격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02포인트 내린 2,394.73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28포인트 상승한 651.6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연일 매수 1,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이어갑니다. 반면 기관 홀로 1,500억 원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7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늘 하루 시장도 잘 대응을 하셨나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요, 코스피는 하락으로,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디커플링 형상이 일어난 것인데, 자, 오늘 하루장의 정리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도 어떤 분석을 이어갈지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요, 대표님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무료 방송, 샘플러스 통해서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자, 대표님이 일주일 시작에 앞서서 일요일 저녁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무료 방송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만의 적정주가 활용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정주가 배너 버튼 꾹 눌러주시면요, 바로 종목 검색란으로 넘어가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호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코스피가 좀 부진을 했습니다. 코스닥만이 좀 상승한 업종과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대표님 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예상한 흐름대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역디커플링, 그리고 코스닥 강풍은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안 나타나면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렇습니다. 그것이 나타났을 때의 시나리오, 나타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주 후반에 다시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이런 주식시장 속에서 자,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만의 이런 탁월한 시장 분석으로 하루하루 함께 하신다면은 시장 대응 든든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겠고요. 자, 이렇게 양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는 중장년, 코스닥은 청소년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항상 이렇게 참신한 비유로 시장을 좀 풀어주셔서, 이렇게 뭐 단계별로 이렇게 뭐 레벨과 상관없이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자, 코스피는 중장년이고 코스닥은 청소년. 너무 재미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풀어주실까요? 네, 어휘를 보면 아마 금방 연상이 되실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 근데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강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대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중장년 하면 끝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간 거죠. 청소년은 갈 길이 멀고요.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이 화면을 먼저 보세요. 보시면 현재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에요.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근데 작년 고점을 여전히 돌파 못했고요. 재작년 고점하고도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월봉인데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금년의 상황,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은 우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편에 세 가지가 있죠. 하여간 무지막지하게 아직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 최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77% 하락이에요. 정말 엽기적이라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 갈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비유했고요. 이번엔 코스피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거는 제가 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갔습니다. 특히 올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계산할 땐 그래요.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대형주 몇 개를 빼면 실질적인 거는 250포인트 정도 아래로 봐야 된다. 그럼 한 22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전기전자 대형주 적당히 가고 다른 것들 전체가 올라갔다. 그래서 2450까지 갔다. 이러면 갈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질적인 지수는 삼성전자와 전기전자 대형주 몇 개 빼면 22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년은 아니다. 예,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냐? 코스닥은 여기서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오면 불 붙게 되면은 정말 많이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준비한 정숙투자 교육, 지금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파생 매매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설명드린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파생만 하는 건 반대합니다. 하지만 현물과 파생을 같이 하는 건 찬성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맞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항상 상승만 해주면 사실 파생 안 해도 돼요. 현물만 해도 된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단기 조정도 있지만 대세 하락도 오고요. 한번 하락 트렌드에 들어가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4, 5년 하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보자분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만 5년이 지나야 초보자 딱지를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5년이라는 시간은 짧게는 한 번, 길게는 2번 정도 큰 파동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거든요. 그걸 경험했을 때 비로소 초보자 단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필요한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주식 선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드리겠는데요. 선물은 시황 측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수가 계속 간다. 그러면 굳이 선물 매수 안 해도 돼요. 현물 매수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고점 찍고 내려왔다. 그게 뭐 단기적으로 한두 달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3, 4년 하락하는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현물화는 족족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하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기주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만기주거든요. 한 만기주가 이제 보통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월, 화, 수, 목이 만기주인데 그때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기적인 얼마든지 이제 수익이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은 우량주 매매할 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자,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못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만 합니다. 근데 우량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승에 베팅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현물 매수하면 돼요. 근데 하락에 베팅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알 필요가 있겠고요. 자, 활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선물 추세 매매는 1년에 한 번에 두 번 하면 맞아요. 추세 매매를 1년 내내 한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는 한 달에 딱 한 번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수익이나 손실 한 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선물은 단기 매매를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는 월 1회, 그다음에 추세는 연 1, 2회 정도 하시면 딱 맞겠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월 2주차 만기주에만 하시고 그냥 한 50만 원 정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나름대로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50만 원 다 버린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선물은 이겁니다. 매도 같은 경우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매수는 소량만. 왜? 매수할 바에는 현물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왜 매도를 하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량주를 어떤 걸 봤어요. 여기서 더 이상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때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주식 선물 매도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레버리지가 10배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10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선물을 매도했어요. 1%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1% 하락했지만 매도해서 1% 하락하면은 1%가 아니라 10%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매도했는데 1% 올라가잖아요. 그럼 1% 손실이 아니라 10%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전 사례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물과 파생 양쪽을 다 리딩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선물은 현재 318.75포인트 매도 이후에 계속 좀 받은 다음 추가했다가 물량 줄였다, 추가했다, 물량 줄였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만 고점 매도 잘하면 그다음부터 편안한 게 이게 선물이거든요. 대신 선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교육 필요 없어요. 매매 기법이야 뭐 그냥 한 하루 이틀 배우면 되고요. 결국 선물은 시향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확하게 오늘입니다. 풋 307 행사가를 들어가서 어쨌든 장중 평가익 기준으로 최대 670%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도 쉽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주식 선물은 여러분들 아마 강연에 오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메디톡스에 대해서 계속 매도 사인 냈거든요. 평균 62만 2천 원대에서 매도한 다음에 8월 4일 기준으로 현재 최대 188%까지 평가익 상태인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이 동그라미 구간이죠.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여기까지 8포인트 정도 평가이익이었었거든요. 근데 청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 매도했다가 또 역시 청산해주고 해서 한계약 상태는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이런 패턴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 메이톡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이톡스는 그냥 현물 차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메이톡스 같은 경우 정확하게 62만 2,400원. 그러니까 대략 가격으로 본다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제가 매도로 일단은 진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느냐. 계속 홀딩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틀 전이었죠. 거래일수로. 지난주 화요일 날 188%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드릴 이유가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량주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식선물 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적정주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메디톡스라고 나와 있죠. 얼마가 나와 있죠? 68,800원입니다. 적정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요즘 악재하죠. 아직도 52만 원대입니다. 이게 고점까지 갔을 때는 무려 9.5배였어요. 적정주가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본 거죠. 너무 고평가돼 있다.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매도 사인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6월 강연에 참석하셨던 분들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목표치 300%까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 말씀 드리면 또 그 성질 급하신 분들 당장 또 내일 뭐 선물 옵션 하고 주식 선물 한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러지 마세요. 파생은요, 주식 투자 시작해서 최소 2년, 길면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당장 하지 마세요. 그걸 꼭 말씀드리겠고요. 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추세는 1년에 한두 번, 단기는 한 달에 한 번. 매매 많이 한다고 수익 더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옵션은 만기주에만. 그리고 주식 선물은 주로 매도할 때만 소량으로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언젠가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 투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면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해서 못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도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를 하죠. 자, 이런 상품들을 좀 스펙트럼을 넓게 투자처를 좀 많이 확보를 한다면은 정말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잘 활용하시라라는 의미에서 파생 상품 또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표님, 오늘은 코스피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반대로 좀 올라졌어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좀 전에 언급하셨던 대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두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코스피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되고요. SK하이닉스가 3%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달랑 두 종목이 거의 23, 4%가 됩니다. 근데 그 두 종목이 올랐는데도 지수가 내려갔다. 상당히 약한 거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각각 모두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하락하죠. 그리고 저는 반등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측했던 대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일주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었어요. 자, 월화까지는 오를 것이다. 실제로 올랐죠? 수요일이 변곡점이다. 어때요? 수요일날 비록 플러스가 나왔지만 음봉 나오면서 좀 불안했잖아요? 그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자, 월요일까지는 확실하게 오른다. 근데 화요일까지는 미지수다 그랬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거를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요.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초반에 올랐었는데요. 자, 월요일 고점이 더 높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고점이 더 높죠? 오늘 그나마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고점을 비교한다 그래도. 그래서 현재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흐름대로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했는데요. 역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전에 보셨던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탄력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120선 이탈했다가 가길 원해요. 근데 굳이 이탈 안 하겠다는데 그거 제가 이탈하라고 고소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48개인데요. 그래도 역시 어떻습니까? 코스닥이 더 많죠? 코스닥이 36개, 그 다음에 코스피가 12개입니다. 약 3배입니다. 이 흐름은 아주 좋아요. 여기서 전체적인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만 더 증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게 다음 주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8월 중순이 중요한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서울경제TV 복귀하고 나서 굉장히 정말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제 분석 노하우 팁을. 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근데 저는 원래 근거를 제시 안 했던 전문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투자는요, 아무리 근거가 논리적이라도요, 틀리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논리가 없어도요, 적중하면 인정해요.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투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어쨌든, 제가, 8월 중순경에 만약에, 움직이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설명드리겠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고 또 많은 종목들이 속해 있는 코스닥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상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벌써 이제 내일이면은 일주일의 중반입니다. 수요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는 정상적이라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승에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여기서 뭐 등락을 속단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좀 탄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하다. 지수는 뭐 여기서 엄청난 폭등이나 폭락이 아니면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화면이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는 월화 확실하게 반등 나온다. 수요일날 변곡점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내려갔죠. 또 금요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월요일은 좀 확실하다. 화요일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오늘 내려갔잖아요. 자, 결정적인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255만 원대 최고점이죠. 256만 원대죠. 256만 6천 원. 고점 이후로 오늘까지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수급을 말씀드리면 요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51만 주였어요. 개인의 매수는 22만 주. 기관이 순매수했다고는 하지만 2만 6천 주밖에 안 돼요. 미미한 수준이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일단 외국인이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지 않는 한 여기서 60%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탈한다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 한 힘들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가 나왔는데도 지수가 빠졌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률상으로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아야 돼요. 받는 게 좋습니다. 안 받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봄에 다중고점과 외고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길게 이끌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료 방송 통해서 대표님이 더욱더 상세하고 알차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TV로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바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현대차 3인방 파업 소식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BGF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수익성 악화 전망의 약세 흐름에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 이 현대차 3인방에 대한 부분 약세 흐름에 대해서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인 만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현대차 3인방 모두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파업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와 미보유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보유한 매도, 관망가 매수일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중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씨가 유튜브 말씀하셨는데요. 밖에서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항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현대 TV를 보시면서도 유튜브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간단합니다. 현대차 3인방이 이게 왜 3인방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서로 상호 출자되어 있습니다. 서로 지분 관계가 물고 물리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3인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악재가 좀 나왔었잖아요. 결국 파업인데 저는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관련주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어쨌든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선택적으로 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예, 조정 받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보면 오늘 그나마 좀 잘 버텼어요. 그리고 기아차가 오늘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예, 현대위아는 오늘 크게 빠진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위아를 계속 갖고 있다. 그럼 그냥 이거 계속 홀딩하세요. 굳이 뭐 다른 거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게 제일 좋은데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쪽으로 매수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인 만큼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보유자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선택적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할게요. BGF 리테일에 대한 뉴스가 올라왔는데 수익성 악화 전망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BGF 리테일 오늘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8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5월 달에 14만 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이렇게 밀리네요. 자, 대표님, 이 편의점주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도 뭐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또 영향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이제 와서 던진다는 건 좀 웃기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수 관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저는 이 종목 볼 때마다 진짜 속이 엄청나게 쓰려요. 왜 그러냐면 이걸 14만 원대 전후에서 계속 주식선물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단기 매매하고 추세를 하려고 하다가 놓친 거예요. 이거를 그냥 홀딩했으면 수익이 엄청났었죠. 왜냐하면 지금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14만 원대에서 밀린 거예요. 제가 이때 주식선물 매도 들어가고 여기서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그 여기서 또 청산을 하고 나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진득하게 좀 버텼으면 엄청나게 수익이 났는데 지금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식선물로 매도할 때는 아니고요.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까지 상승 추세다. 두 번째, 악재 이미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차피 BGF 리테일은 12월 초순에 이게 분할됩니다. 그러니까 BGF 리테일과 BGF로 두 가지로 분할돼요. 그래서 분할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한 번 정도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이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12월 초순에 분할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BGF로 한 3분의 2 정도가 이때 떨어져 나가고요. BGF 리테일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계속 분석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은 대표님이 잘 보고 계셨던 종목인데 정말 말씀대로 하셨다면은 지금 700% 이렇게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GF 리테일은 12월에 분할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그런 기회도 올 테니까요.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 의견 주셨고 미보유세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도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는 바로 기아차입니다. 네, 앞에서 현대차 3인방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드릴 때 기아차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5% 가까이 빠졌죠. 35,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기아차 오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후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보유자는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기아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아주 오래전에 무시무시한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수 사인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단기 매수 사인을 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절대 잊지 못하는 기아차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거를 2011년과 왼쪽 동그라미가 2011년입니다. 2011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8만 원 전후가 고점이다. 끝났다. 무조건 내려간다. 그리고 앞에 3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은 쇼크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때도 어떻습니까? 뭐 10만 원 간에 15만 원 간에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2011년과 12년에 8만 원 전후해서 딱 던졌어요. 평택촌놈 매니아는 기아차 현대차를 그때 다 던졌어요. 그래서 피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3만 원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왔잖아요. 결국 왔어요. 근데 지금 3만 원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단기적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적정 주가가 12만 원짜리예요.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나름대로 반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조정은 좋았는데 여기서 폭탄을 맞은 거죠. 뭐 악재가 터지니까 그런 건데 사실 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중장기로 갈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아차는 현재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아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격대가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미보유자에 대한 매수 의견 주셨고 보유자 또한 보유 의견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또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122,400원입니다. 자, 이들 전반적인 부분들 잘 요소 확인을 하셔서 좋은 종목 가려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는 기아차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는요, 톱필드가 올라왔습니다. 자, 톱필드는 오늘 6%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990원입니다. 자,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인데 최근에 7월 13일에 최저가가 2,465원대였어요. 자, 대표님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또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요. 윗꼬리도 길게 달린 종목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호재는 호재인데 약간 좀 애매한 호재죠. 뭐 독일의 지열계 시장에 뭐 시장 진출했다 뭐 이런 걸로 올라갔는데 일단 보유자는 보유해 보세요. 뭐 재료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미보유자는 지금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루 이틀 더 보시고 최소한 이 종목이 급락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호재가 발생해서 오늘 이렇게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려가기 시작한 게 계속 내려갔다는 거죠. 네, 저점까지 그냥 뚝뚝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호재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거는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옆으로 좀 횡보한다 그러면 매수하고 밀리면 매수하지 마세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저는 밀렸을 때만 매수하라고 얘기하셨다. 상황 논리에 맞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이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일반론적인 게 있지만 가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그때는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겠죠. 근데 그게 돼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죠. 조금 주식을 배워도 일반론적인 것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 일반론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단계. 그럼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 드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밀렸을 때 매수가 아니라 버텼을 때 매수해달라.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톱필드에 대한 부분에 오늘 좋은 호재 소식이 들려왔는데 독일 젤리타 그룹의 의료용 체내 흡수형 지혈제에 대해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뭐 말씀을 해주셨듯이 모멘텀이 있는 것이, 재료가 있는 것이 좋긴 하니까요. 자,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보유자는 보유, 미보유자는 중립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 테마주까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종목은요. 대표님이 직접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LG유플러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LG유플러스 오늘장의 흐름을 보니까요. 최근에 17,000원대를 찍고 난 이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16,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LG유플러스는 추천 시기가 8월이라고 하는데 올해 초에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거는 주식 선물로 하셨네요. 네, 오늘 제가 그 정석투자 교육에서 주식 선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전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건 8월에 17,000원에 매도했습니다. 단타 매도 충분입니다. 현재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추세 매도 2가지, 그 다음에 단타 매도 2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적정 주가 대비로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종가 대비로 봐서 대략 5.8% 정도 빠졌고, 현재 제가 레버리지가 10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5.8% 빠지면 58% 평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했었냐? 첫 번째, 공공재 개념의 주식은 상승의 한계가 있다는 저의 그 투자 철학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 억울하지 않은 반등 가격이라는 거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주식 선물로 17,000원에 매도 사인됐어요. 정확하게. 아주 운이 좋았죠. 여기서 계속 안 가고 이제 밀리기 시작했는데, 많이 밀린 것도 아닙니다. 겨우 5.8% 밀렸거든요. 근데 58%씩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5.8% 올라가면 58%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선물은 많이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1억 정도 돼요. 근데 현물을 예를 들어서 우량주 한 종목을 뭐 2천만 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주식 선물은 뭐 한 2, 300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2천만 원씩 갖고 하면 안 돼요. 다만 왜 하느냐? 나름대로 단타하면서 적당히 수익 낼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멜톡스처럼 중장기로 끌고 가서 큰 수익 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중에 언젠가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일요일 방송을 통해서 역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교육해 주신 내용이에요. 주식 선물에 대해서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사례 분석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 자, LG U+에 대한 부분, 주식 선물로 접근 방법까지,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일요일 무료 방송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사례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피에서는 운송장비와 유통업, 우량주를 단기 매매해보자라는 전략이고요. 테마는요, 조정을 충분히 받은 각종 우량기술주 테마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분석이십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해서 미리 공략 업종을 함께 정리를 해본다면은 내일장 시작부터가 좀 다른 투자자분들과 다를 것 같거든요. 바로 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업종은 코스피 운송장비 플러스 유통업 우량주에 대해서 단기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내용 보시면 뭔지 아시잖아요. 네.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게 됩니다. 테마는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은 각종 우량 기술주 테마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떤 테마다 이렇게 제가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기술주 테마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베팅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앞서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과 연이은 흐름이니까요.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물 옵션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 이어가고요. 단타 전략은 선물은 매도 317포인트 청산 또는 홀딩 의견이고요. 옵션을 선물과 연동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0.05포인트 내린 314.20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표님, 선물 옵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확보된 평가액이 지금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17포인트 넘어가면 뭐 청산하세요. 그래도 수익이거든요. 근데 아니다. 그럼 계속 홀딩하세요. 왜? 여기서 코스피 조정받으면 더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옵션은 선물 연동 대응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주기 때문에 홀딩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장중에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생 전략도 저희가 매일매일 꼼꼼하게 대응 전략도 정리 도와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파생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방송 전후로도 계속해서 문자 받고 꼼꼼히 한 문자씩 다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내주신 시청자분은요. 8405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할게요. 매수하신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1,300원에 비중 25%인데 연일 떨어지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오늘 9,850원입니다. 자,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지만 매수가보다는 조금 못 미치네요. 자, 대표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은 괜찮았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나 미보유자나 제가 추가 분석이 필요할 때는 중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길게 답변할 내용은 좀 길게 자세하게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럴 경우는 그냥 짧게 끝낼 테니까 왜 내가 질문한 거는 어떻게 한마디 하고 끝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겠습니다. 상담도 합리적인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보유자는 그냥 보유하세요. 어차피 본전 이상 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락형 패턴으로 이거는 단타 매매가 합리적이지 일봉 매매는 부적합합니다. 왜 그러냐? 일봉 매매로 할 때는 상승 추세인 거 눌림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거를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우량주도 아니고 접합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유자, 보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자, 종목에 대해서는 미리 대표님이 꼼꼼하게 좀 모든 걸 분석을 하시고 답변을 내드리는 거니까요. 방송 이 관계상 이런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772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성신 양회를 매수가 10,000원에 비중 90%인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90% 많이 실으셨죠. 매수가가 10,000원인데 오늘 7,000원대입니다. 자, 대표님, 지금 손절이 10%는 좀 넘으신 것 같거든요. 20%, 30% 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제가 손절을 하고 해도 안 할 겁니다. 질문하신 목적은 저는 알아요.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보유하세요. 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탄력이 너무 없어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이 여기에요. 네, 바로 10,000원 라인입니다. 언제 한 거죠? 작년에 했는데 이분은 현재 주식투자 ABC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하락 추세였거든요.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61선이 120선 이탈했을 때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 자, 분명히 왼쪽에 보세요. 61선 파란색이 빨간 탑 121선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하락 추세를 보고 들어가서 중장기 투자를 한 거예요. 아무리 적정 주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술적 흐름도 봐야 되거든요.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나서 중장기 투자 들어갔다.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교육부터 받고 매매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이 종목이 우연찮게 운 좋게 번전 온다고 해도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난다고 해도 ABC를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골프를 해도 어떻습니까? 레슨을 받잖아요. 3개월, 6개월이고. 그 3개월, 6개월 받은 레슨 갖고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골프를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투자인데 기초부터 닦아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을 바라는 투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일단 이 종목은 홀딩 하시고요. 좀 교육을 받고 혼자 노력을 하든 뭐 어디 가서 받든 어쨌든 기초부터 좀 확실하게 좀 다져 그 다음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에 대해서는 좀 넘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또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 주식에서 뭐 기초부터 정말 중급, 고급까지 저희 정석투자 통해서는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 통해서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303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대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태고사이언스를 매수가 46,000원에 비중 4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트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태고 사이언스 오늘장의 흐름 볼게요. 77,3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46,000원대니까 수익권에 계신 분이에요. 자, 대표님, 지금 태고 사이언스는 46,000원대인데, 언제 매수하신지는 모르겠지만, 6월 말에는 9만원대가 넘었었거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분은 문자 보내신 내용이나, 매수하는 가격대, 그리고 이 종목의 등락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소신이 있는 분이에요. 확신이 있어서 이제 홀딩 하는데, 좋습니다. 보유자는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 지금 들어가면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46,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운도 좀 닿았겠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도 안 던졌다는 거죠. 여기서도 안 던지고 그 다음에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뚝심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조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이 추가 조언이 핵심이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만약에 7만 원이 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절반 다 던지세요. 절반. 만약에 이게 9만 원이 터치가 되잖아요. 9만 원이 여기거든요. 그럼 3분의 1만 던지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7만 원이 터치가 되면 절반 던져도 절반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럼 9만 원 됐을 때 왜 3분의 1이냐? 이거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3분의 2는 더 늦게 던져도 되겠죠. 사실 적정 주가 대비로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약바이오는 두세 배는 1도 아니고요. 10배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 종목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고 사이언스는 정말 급등락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유하시면서 끌고 다니셨는데 지금 7만 원대와 9만 원대에 따라서 목표가에 따라서 비중 조절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청자분은 3374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방송 즐겁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SFA를 매수가 38,450원에 비중 20%인데 대응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SFA 오늘장의 흐름은 34,850원이네요. 자, 대표님, 지금 매수가가 좀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매수 관점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지금은 매수 후에 손절 10%만 엄수하면 될 것 같은 게요. 어차피 SFA만한 코스닥 기술주가 별로 없어요. SK 머티리얼스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코스닥 기술주인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요, 제가 실전에서 얘기했었죠. 37,000원에 매수 시켰다가 4만원 넘어갈 때 약 10% 평가액이 나왔는데 안 던졌어요. 근데 다시 번져놓으니까 던졌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이 가격대인데 이 정도라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완전히 코스닥이 붕괴되지 않는 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근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합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추가했다가 단가를 낮춰서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량을 다시 줄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전체 손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보유자와 미보유자의 양쪽에 대한 포지션 모두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평촌하게 물어볼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한 이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한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1시간 동안 알차게 대표님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샵 0082번 그리고 대표님의 무료 방송도 꼼꼼하게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